출사표 종목 중에 다른 종목들은 한 번씩 다 나왔던 종목이고, 오늘 새로 들어온 광동제약, 오늘자 뉴스는 암세포 소멸 관련된 내용으로 상당히 임팩트가 있죠. 하지만 임상 1상에다가 광동제약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이제 지분 투자, 지분 보유 사실 부각에 오늘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것도 자회사를 통해서 상당히 강한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덕지덕지 붙어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일반적으로 뉴스를 바라봤을 때, 이 친구가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위치에서는 단기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패턴은 보여주기 힘들 수도 있다. 저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모르지만, 일단 1상 결과가 마무리되고, 다음 2상 준비 시간까지 기간이 필요하게 되고, 또 중간에는 다른 뉴스로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도 있는 문제고,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좀 더 뉴스를 부각을 시켜줘야 되겠죠. 거래량 상당히 외로운 편이니까 이 음봉 떨어지더라도 거래량 좀 많이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밑으로 깔리는 거 말고. 뉴스를 자세하게 안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얘기할 건 없고, 일단 차트만 봤을 때는 이 친구가 만약에 상승을 시키고 빠지던 그냥 빠지던 간에 밀고 내려왔을 때, 기본적으로 종가 위에서 종가 근처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데, 만약에 갭 띄어서 밑으로 음봉으로 쭉 빼고 내려올 수도 있고 바로 개파락으로 내려올 수도 있죠. 상승시켰다가 꼬리 달고 내려올 수도 있고, 일단 종가 밑으로 빠지는 캔들이 발생을 했다. 자, 갭 띄워놓고 자리 못 잡고 빠져버리면 매매 대상이 아니니까 상관없이 밑으로 빠지는 거 기다렸다가 중요 선상에 걸렸을 때, 윗꼬리가 걸렸을 때 밑으로 쭉 빠지면서 윗꼬리가 걸렸을 때, 중요 선상에 밑꼬리가 걸렸을 때 다음날 캔들에서 넘어가는 위치를 분봉을 보고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다. 단일봉으로 빠지던 다음날 또 한 번 음봉 캔들이 발생하면서 밑으로 빠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밀고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61선 돌아가고 21선 돌아가는 자리, 5일선 올라오기 때문에 5일선 살아있는 상태 중요 선상에서 매수 타점을 잡고 바로 잘라주는 방법으로 대응을 해줄 수 있습니다. 5거래일 안에 종가 넘어가지 못하면 이제 5일선이 꺾이는 위치니까 기준봉 올라오는 20선, 주요 언덕 자리에서 캔들부터 5분봉 5일선까지 매매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라인 근처가 상당히 강력한 저항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조정을 보이더라도 캔들이 중요 선상을 넘어갔기 때문에 내려올 때는 이 근방을 지켜주는 것이 좋다. 자, 이런 선들은 분봉에서 보게 되면은 올라갈 때 저항을 맞거나 바로 올렸을 때도 내려오면서 지지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요 선상 체크를 해두고, 만약에 밀고 내려왔을 때도 딱 이 선상에 걸쳐서 반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이제 깨고 내려올 수도 있죠. 자, 이런 부분들 만약에 올렸다가 내려왔을 때 지지를 받았던 곳인데 이 부분을 이탈했을 경우는, 자, 이 부분을 다시 통과할 때, 지금 당장에는 기본 매뉴얼부터 대성에너지, 자, 실험실 종목들이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죠. 저점권에서 추세를 타면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간단한 기본 매뉴얼대로 진행을 해본다면은 초보자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대성에너지는 따로 찍어둔 영상이 있어서 뒤에다 붙여드릴게요. 며칠 전 오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요 선상에서 꼬리 잡고, 자, 5일선 꼬리 잡고, 한국석유, 그 다음에 홍구석유, 실험실 종목으로 테마가 형성됐을 때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대성에너지 오픈 영상에서 얘기할 때
아무래도 대장주 쪽으로 돈이 좀 많이 들어온 대장주 쪽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좋다. 종들을 모아놓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뭐 블로그나 카페 이런 데다가 이제 그날에 당일 상승한 종목들이 어떤 이유로 상승을 했는지, 또는 전체적인 테마가 어떻게 이제 올라갔는지, 어떤 이유로 올라갔는지, 형성이 됐는지 제가 카페나 블로그에다 올려드리고 있죠. 이거는 뭐 HTS에서도 다 나옵니다. 뉴스창에. 여러분들이 뭐 다른 뭐 단톡방이나 아니면은 뭐 찌라시 있는 그런 데 참여를 하고 있으면은 다 받는 내용이죠. 그럼 최소한 자기가 이제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직장인 분들도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그 정도는 이제 읽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새로 나온 뉴스들 중점적으로 해서 관리 종목에다가 종목들을 선별해서 집어넣고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타점을 잡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기초 강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차트를 조금 이해하고, 또 어떤 차트들이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또는 지저분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또는 중요 선상을 돌파하는 종목들. 자, 이런 차트들 중에서 당일 이제 뉴스가 나오고 테마가 형성된 종목들과 결합이 됐을 때 차트를 만들고 좋은 위치에서 상승한 종목들, 상승을 했기 때문에 뉴스나 재료가 있겠죠. 그래서 그 뉴스와 재료를 살펴보고, 이 뉴스와 재료가 단발성으로 이제 끝날 것인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언급이 되거나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그 중에서도 대장주, 어떤 게 대장주냐고 또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대장주는 가장 먼저 뭐 상한가나 급등을 한 친구들, 또는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돈이 들어온 친구들, 기본적으로는 이런 애들 먼저 보면 돼요. 물론 이제 차트가 더 이쁜 애들이 있으면은 그 종목을 바라봐도 되지만, 일단 대장주들이 먼저 치고 올라가겠죠. 그럼 내가 본 종목이 뭐 3등주, 4등주인데 대장주가 따로 있기 때문에, 내가 본 종목이 차트도 예쁘고 다 좋지만 걔랑 결합을 해서 이 종목이랑 또 대장주랑 결합을 해서 이 차트를 보더라도 대장주 쪽으로 이제 매매를 한다든지, 이 친구가 이제 버텨주고 있으면은 대장주는 더 높게 올라갈 테니까, 또는 대장주가 너무 많이 올라갔을 경우는 얘가 많이 못 올리고 밑으로 이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연관해서 종목들을 연동해서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영상에서도 이제 살짝 이제 언급을 해드렸는데, 새로운 뉴스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대장주는 아니지만 대장주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것이 좋고, 돈이 많이 들어온 종목들, 예를 들자 그러면은 뭐 흥구석유, 이 종목도 지금 이제 단발성으로 끝나는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음봉으로 빠질 경우는 여기 치고 올라갈 때,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빠질 때도 이 당일 캔들에서도 중요 위치에서 꼬리를 잡을 수 있다. 거래량이 외롭기 때문에 이 친구 음봉으로 떨어져도 거래가 많이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만약에 꼬리를 잡았을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캔들에서도 마찬가지고, 얘가 밀고 내려왔기 때문에 얘가 손절선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꼬리를 잡은 사람은 여유가 조금 있는 거죠. 올라갈 때 일부 매도를 해도 되고, 다음 자리에서 또다시 공략을 해도 되고, 그 다음 뭐 HTS 상에서도, 뉴스 창에서도 그날의 이제 테마나 종목들이 상승한 이유를 볼 수 있는데, 제가 그거를 굳이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 한 번 더 보라고, 한 번 더 체크를 하라고 제가 올리는 거고, 또 저도 보려고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저는 이제 상승한 이유를 원래는 이제 차트에다가 적어 놓는데 제가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영상을 찍거나 그럴 때는 이제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어서 우클릭해서 이제 종목창에서 우클릭해서 메모장에다가 입력을 해놔요. 당연히 저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뭐 바쁜 날이 있고 체크를 못한 날이 있기 때문에 혹시 메모장에도 적어 놓지 못하고 얘가 상승한 이유를 알지 못할 때는 카페나 블로그에 검색창이 있어요. 거기다 종목을 검색해 버리면은 그날 왜 상승을 했는지, 어떤 재료로 올라갔는지, 어떤 테마인지를 알 수가 있죠. 제가 이 종목은 매매를 못했지만 오늘자에서도 이제 꼬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자리고, 이 꼬리 잡는 것도 마찬가지. 제가 멤버십에서는 자주 언급을 하고 있죠. 이런 종목들, 이런 테마들은 단발성으로 이제 끝나는 가능성이 가장 희박하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한번 찔러주고 빠질 것이다. 이럴 경우 이제 스윙 매매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밑바닥에서 잡는 것이 좋고, 뭐 단타야 이제 상관없지만, 대성에너지는 실험실 종목으로 올라갔던 종목이고, 홍구석유도 마찬가지 실험실 종목이죠. 그런데 공개 영상에서 이 종목 이제 설명을 드릴 때는 이 종목도 이제 좋지만 웬만하면은 대장주 쪽으로 가서 매매를 하는 것이 좋다. 돈이 많이 들어온 종목에서 차트도 이쁘게 자리를 잡고, 자, 520, 대두와 골든 21선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밑으로 빠져도 됩니다. 거의 점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매매는 못했더라도 다음날 보면 되니까. 공개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중요한 위치들, 중요한 차트 흐름들 솔직히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481선, 241선, 121선, 60, 25 이런 종목들 관찰을 좀 해주는 게 좋다고 그랬고,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대로, 내려오면은 내려오는 대로. 왜 관찰을 해야 되는지 수강생분들은 알 수가 있죠. 더 중요한 거는 지켜주고 있을 때, 기준이 되는 캔들 위에 있을 때, 자, 갭 하락시키고 갭 상승을 시키고 위에서 매매를 한다. 2060 나는 항상 이 위에서만. 저항을 받는 위치 중요 언더 갭 돌파. 돌아가고 돌리는 자리에서는 5일선 밑으로 빠져도 됩니다. 돌파한 자리는 지켜라. 음봉 캔들 발생하고 밑으로 빠질 때, 5일선 밑으로 빠질 때 5일선 살아있는 상태에서 5일선 꼬리 한번 잡아주고, 대부분 이제 주식 매매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런 친구들을 관심 종목창에 모아놨더라도 관심 종목창, 자기만의 관심 종목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일 올라가는 종목들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사서 물려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물론 얘가 이제 눌렸다가 다음날 올라갈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이런 분들은 조금 내려오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손절을 하거나 엇박자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